50년 넘게 남편과 함께한 노부인이 홀로 남겨진 뒤 처음으로 겪는 고독의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가 되신 김순자 할머니이십니다. 남편 박종수 할아버지와 결혼한 지 50년이 훌쩍 넘은 금슬이 아주 좋았던 부부였죠. 할아버지는 평생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셨고 할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 가신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애원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동반자였던 반려자를 잃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할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게 되는데 그제야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게 이토록 서글플 줄이야. 처음엔 밥을 차려도 멋술 뜨지 못했습니다. TV를 켜놓고 먹어보려 해도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오늘 뉴스 보니 세상이 참 어지럽네. 아이고,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서 큰일이야 하며 나누던 그 평범한 수다가 그리웠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적엔 점심 뭐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 물어볼 사람도 대답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강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녁상을 차리느라 분주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진 집안에서 홀로 앉아 있노라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사는 건가 싶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이어지는 고독 속에서 서서히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도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내라고 대답하곤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아파트 1층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노인 요리 수업을 개설한다는 내용이었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요리 수업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거기 가서 요리를 배워. 평생 요리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배운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게시판을 보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이라는 구절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저기 요리 수업한다고 하던데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따뜻하게 어르신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잘 안내드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첫 수업 날 할머니는 몹시 긴장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해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10명 남짓 모여 계셨습니다. 강사님이 인사를 시키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2년쯤 됐는데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외로워서 나와봤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이경숙 할머니가 아이고 나도 똑같아. 남편 떠난 후로 밥 해먹는 재미가 쑥 빠졌어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맞아. 나도 그래. 그냥 라면이나 대충 끓여 먹고 말아 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고독을 자신만 겪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첫 수업은 간단한 김치볶음밥 만들기였습니다. 평소 자주 해먹던 요리였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하니 전혀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보면 더 맛있겠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 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게 즐거웠습니다.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함께 먹으며 할머니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밥이 정말 맛있었어. 할머니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리 수업에 나가셨습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며 점점 생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단순히 요리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힘들지 않아? 맞아. 예전엔 10,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30,000원도 모자라.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할머니는 요리 수업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특히 이경숙 할머니와는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둘 다 남편을 잃은 지 비슷했고 처지가 흡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경숙 할머니가 순자씨, 우리 내일 시장 가서 장 좀 함께 볼까?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좋아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두 할머니는 이것저것 둘러보며 장을 봤습니다. 이 무가 얼마나 싱싱해. 저 생선도 좋아 보이네. 하며 서로 좋은 재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혼자 장 볼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장을 본 후 이경숙 할머니가 순자씨, 우리 집으로 가서 점심 같이 해먹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주저하다가 그래도 될까 하며 따라가셨습니다. 이경숙 할머니 집에서 두 분은 함께 점심을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로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으니 음식 맛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맛있는 밥이구나. 할머니는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이경숙 할머니도 혼자 먹을 땐 이렇게 정성 들이지 않았는데 같이 하니 좋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번갈아 각자 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리 수업도 계속 다니며 할머니는 더 많은 분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정자 할머니, 최순애 할머니 등 여러분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셨습니다. 우리 손자,